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이 아빠 이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원이 엄마 남길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신우 전 아내 아빠 되는 안철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우의 엄마 김희정입니다. 저는 상호 아빠 한성원입니다. 네, 저는 상우 엄마 이현애고요. 저희는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상수고요. 그리고 광산김 씨입니다. I'm Han Matthews. I'm Brandon's Matthews mom. 안녕하세요. 정에스터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에스터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종이 엄마 최지연입니다. 예, 저는 찬종이 CJ 아빠 윤희성입니다. 저는 한규원의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규원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훈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훈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정주은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정주원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븐 아빠 오요환. 엄마 임병희입니다. 진리, 진정리 패밀리고요. 배는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하이, 저는 케이리 엄마예요. And then I'm Eric, her brother. 네, 저는 에리카의 아빠입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에리카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 아버지 김선호입니다. 저는 김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아빠 이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엄마 이재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얼송 아버지 피로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쌤 엄마 송영경입니다. 어렸을 때, 저 답서는 걸 보니까 상호는 좀 뭐 순둥이, 네, 착한 애였어요. 굉장히 착한 애였고, 아마 지금도 그 성격이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가끔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이 애들 아마 유치원에서 무슨 행사 하는 자리였는데, 본인이 다니던 유치원인데도 아이들하고 막 부모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갑자기 그 들어가기 막 주저주저 하면서 막 그랬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되게 답답하고 약간 이제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상호 같은 경우. 유민 이제 그 유미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 뭐지? 별명이 해피걸이었어. 그 선생님이 유미한테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는데 유미가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뭘 만들건 뭐 공부를 하건 항상 즐거워서 이렇게 노래를 했대. 허밍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원이는 수학하고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요. 어렸을 때 그 벌칙이 구몬 수학이라고 학습지가 있어요. 일일 학습지. 이게 일주일 단위로 주는 건데 일주일 월화수목 금토일 하는 게 있는데 주면 일주일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죠. He's a great child. Even to adulthood, has always been very dedicated. He really believe in God, and he's always praying. He always follow the God guidance, and has always been a great child and also a great student too. So I never had any problem with his teachers complaining or anybody else complaining, his coach or whatnot. So we're very blessed to have Brandon as our child. 그래서 기도 덕분인지 어렸을 때 좀 똘똘했어요. 그래서 말도 좀 빨리 하고, 그래서 2살 때 한국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 나가서 처음 그때 나갔는데 한국말을 잘하니까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식구들이 다 놀랬지. 좀 그렇게 좀 똘똘했던 것 같아. 찬정이는 어릴 때부터 그 호기심이 많고 좀 눈치가 빠르고 집중력이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월 됐을 때, 원먼스 됐을 때 제가 이렇게 찬종이 형이 있었는데 그 형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 어린 아기가 이렇게 눈이 딱 따라와서 그 책을 딱 보고 잘 듣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라서 몸으로 하는 거를 다 좋아해서 운동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어디 기어 올라가는 거 베이비 때부터 몸을 사용해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아이예요. 벤처기업을 다닐 때 맨날 9시에서 10시쯤에 항상 퇴근을 했었어요. 늘 뭐 그 당시에 모든 아버지들이 그랬지만 저도 그렇게 9시, 10시에 퇴근하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3년, 4년 하면서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회사를 간두고 한동안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안 울려고 했는데 그렇게 맨날 그 늦게 퇴근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있다가 그 회사 가고 집에서 이제 한동안 같이 함께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느 날 우리 둘째 두 살 때쯤이었어요. 아마 저희가 기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빠 왜?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별로 뭐 저기 한 건 아니고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참 좋아.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그동안 참 아이하고 많이 놀아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한국에서 그런 시간들 그러고 보내서 지금 미국에 와서 그나마 아이들과 어렸을 때 한국에서보다는 좀 많이 함께 했었던 것 같아서 동생 되게 예뻐해서 동생 태어났을 때 항상 동생 옆에 지키고 있다가 동생이 울면은 막 뛰어와서 엄마 동생 깼다고 알려주고 기저귀 같은 거 다 갈면은 쓰레기통에 버려주고 되게 동생 예뻐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상호는. 항상 이제 마켓을 가면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애들은 울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주영이는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다음에 알았어. 그러고 이제 그냥 자기가 다음 기다리고 그런 아이였고 그리고 내가 기억나는 거는 어렸을 때 아주 학교도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있는 돈을 다 모은 것 같아요. 그게 한 3, 40불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걸로 제 생일날 시계를 사줬어요. 근데 시계를 사줘서 너무 고맙게 받았는데 시계를 주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고. 유미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이제 가끔 데리고 자잖아. 이렇게 자면 완전히 요만한 애인데 좀 뭐 1살도 넘었을 때 1살, 2살 자는 게 막 완전히 내가 보기엔 천사야. 막 애기 천사가 이렇게 자는데 잘 때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자잖아. 야, 손이 진짜 요만해. 그걸 잡고 자면은 그 막 말랑말랑하고 그 조그만 그 머시멜로 같은 그 촉감 같은 그 생각이 또 나. 아무튼 너무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웠지. 엄마, 아빠, 동생은 집에만 있고 자기는 왜 학교에만 가야 되냐고 자기 혼자 그랬을 때 제가 뜻하지 않게 킨더 교육을 한 3일 정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귀엽고 가끔씩 생각나면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참 이쁜 아이죠. 운수가 미시건에 처음 왔었을 때 일본에서 자랐는데 한국말을
잘했었거든. 근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운수랑 동갑인 남자애가 4살 때였거든. 근데 운수 그 남자아이가 왜 남자애들은 왜 관심 있으면 때리잖아. 근데 운수를 때린 거야. 근데 운수는 태어나서 처음 맞아본 거야. 그래갖고 얘가 운수가 끝까지 걔한테 가서 너 나 왜 때렸어? 나 좀 봐볼래? 나를 왜 때렸어? 나를 왜 때린 거지? 라고 물어보다가 얘가 도망가니까 2층에 밥 먹는데 식당에 와서 걔네 엄마 아빠를 끝까지 찾아가서 이 아이 엄마 아빠 되세요? 얘가 저를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를 설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걔네 엄마 아빠가 그래서 운수가 교회에서 되게 유명해졌거든.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그리고 말을 그러니까 운수가 그 정도로 말을 되게 잘했고 본인이 그런 게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 일을 당하면 운수가 어릴 때부터 조금 되게 억울해하고 그거를 조금 풀어나가는 아이였어. 웃기지 않나? 일단 태어났을 때겠죠? 태어났을 때.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예,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한테 그렇게 이쁜 딸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기억이라면은 좀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 나라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뒤로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세를 잘못해갖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찢어진 적이 있어요. 크게 이머전시에서 갔던 일이 있는데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나라가 한 얘기가 자기가 아픈 거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막 그렇게 말했던 그 정도로 이렇게 아빠 엄마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배려가 많은 딸이에요. 우리 지영이가 아마 킨더가든 뭐 한 6살, 5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저희가 일 때문에 우리들 두 사람이 다 집을 비워서 오빠하고 지영이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지영이가 혼자서 계단에서 내려오더니 경찰한테 아주 똘똘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의 상황이 이제 시츄에이션을 잘 혼자서 다 얘기를 해주고 근데 오빠는 2층에서 안 내려오고 지영이 혼자 나와서 경찰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다가 지영이가 하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는지 너무 똘똘해서 그런지 한번 훑어보고 그냥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그 얘기를 알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지영이 나이가 너무 어렸어. 5살, 한 6살밖에 안 됐었는데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네, 지영이는 그때 보니까 이렇게 위기에 잘 대처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아마 저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로 아침을 저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싶었었나 봐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어떤 타는 냄새가 거실에 가득하고 무슨 타는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지영이가 이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있었어요. 프라이팬 앞에서. 근데 계란은 더즌 이상이 다 깨져 있는데 음식은 남아있는 게 없고 계란으로 뭔가 요리를 해주고 싶었었나 본데 다 타가지고 너무 안 된다면서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막 웃음이 나왔었는데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아빠가 기계를 수리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셨는데 가끔은 일손이 필요해서 쌤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지만 아빠가 시킨다고 선뜻 나서기는 아직은 어렵고 귀찮았을 텐데 아빠의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다면서 돕겠다고 따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겐 참으로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쌤의 마음이 전해졌었습니다. 이제 학교 처음 들어가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 친구가 영어권인지 아니면 제2 외국어를 쓰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해서 ESL 반에다가 보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미국 영어 반에다가 직접 한국말만 하니까 영어를 엄마 아빠가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한국말만 계속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냥 영어 반으로 보내줘가지고 놀랬지 좀.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이 한 걸 그대로 엄마한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엄마 앉혀놓고 책을 예를 들어 보이면 프롬 페이지 이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선생님 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니까 아 오늘 얘가 뭐 배웠구나 그렇게 알 정도로 집에 오면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찬종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찬종이가 2개월 됐을 때, 2months 됐을 때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머전시를 간 적이 있었는데 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아빠는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해오면서도 늘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그다음에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은 우리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답을 들었었어요. 응급실에 갔을 때.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찬종이를 살려주셔가지고 항상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우리가 깨닫고 찬종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좀 자랐던 거 그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규원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규원이가 자기는 이제 그때가 대학교 됐을 땐가 하여튼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땐가 그랬는데 자기는 우리 가족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자기는 5년 전에 자기를 만날 수 있다, 본인 스스로를 만날 수 있다면 5년 전에 자기에게 가서 너는 앞으로 되게 행복하게 잘 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훈이는 그 어릴 때 아빠랑 한라산에 등산한 적이 있거든요. 등산이 좀 힘들 텐데 도훈이는 등산하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쉬지도 않고 등산을 즐기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서 아빠보다 훨씬 일찍 정상에도 도착하고 힘든 내색도 안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생각하는 모습이 좀 대견스럽게 생각했었거든요. 등산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도훈이가. 우리 준이가 러시아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벨리 댄스랑 체조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준이가 잘했었기 때문에 늘 대회를 따라다니면서 즐겁게 즐기던 모습이 좀 많이 기억에 나요. 아무래도 마른 체형, 조그만 얼굴이 아닐까 싶은데요. I'll say Katie. We both have the same work ethic. I feel like she's very dedicated and she's really on top of her schedule and she knows like when to do stuff and when to and why to do it. So I think our work ethic is very similar. 사람들이 엄마의 웃는 얼굴을 많이 닮았대요. 성격은 저를 닮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 닮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수는 엄마의 유전자 중에 엄마가 춤을 잘 추거든요. 그래서 원수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저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전공서적 외에는 책을 읽지 않았는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책 읽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엄마를 닮아서. 맞아. 진짜 나 닮아서 말을 많이 하지. 그러고 그래서 운수가 어디 가서 말을 아마 안 질 거고 그다음에 아빠 닮아서 되게 성실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끝까지 해내는. 그래서 가끔씩은 재미가 없어. 가끔은 수업도 한 번씩은 빠지고 놀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빠 닮아서 절대 그런 행동 안 하고 되게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해나가는 거. 성실한 거. 그건 아빠 많이 닮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재미없다고 생각해.
He resembled more of his dad more than me. My husband is a physician, and Brandon, when he was about 4 years old, we took him to one of my husband's Christmas party or something like that. And his staff was addressing him as Dr. Matthews. And Brandon was like, how come everybody called Dad's Dr. Matthews? And then we explained it to him. And since then, he determined to be a physician one day as well. So he's more determined, like my husband than myself. But I guess the hard work, he got it from both of us. So he got the worst of both of us. We both worked very hard towards our career and tried to raise the kids. So yeah. 저희 가족의 비밀인데 이런 머리카락 색깔이 다 갈색입니다. 다 갈색이고 눈동자도 갈색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들이 아빠의 제일 못생긴 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을 다 닮았습니다. 어른이 되거나 그리고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내가 시간이 남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 생겨요. 그냥 내가 힘든데도 힘든 상황에서 주변 돌아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스티브는 자기의 여유랑 상관없고 자기의 시간과 상관없이 누구를 도와줘야겠다고 하면 자기 일을 다 미루고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게 아까워 뭐 그런 말 하나도 없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내 아들이지만 진짜 너무 감사하게 잘 자라주고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런 모습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영이는 어른들보다도 생각하는 게 굉장히 포지티브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참 해결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영이가 잘하는 것도 또 하나는 마음이 참 따뜻해요. 엄마 아빠를 배려하는 거나 그런 것도 참 따뜻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지영이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엄마 아빠가 못했던 거는 우리 지영이는 저희들한테 참 잘해서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영이는 항상 이렇게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거를 직접 핸드라이팅을 하고 너무 감동적으로 해서 엄마 아빠가 그런 걸 볼 때 맨날 받았을 때 눈물 흘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저희 마음을 무브하는 게 너무 굉장히 깊게 그런 글들을 잘 썼어요. 그리고 우리 지영이 마음은 늘 따뜻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아주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지영이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은 좀 더 커서인데요. 지영이와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저는 또 제가 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제가 다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분명히 엄마가 틀렸음에도 자기가 가족과의 화해와 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구했었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못했었더라고요. 근데 지영이가 오랫동안 특히 저를 위해서 인내하고 용서했었구나. 그걸 통해서 지영이한테 그 점에 대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맞더라도 먼저 다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를 좀 해야겠다라고 지영이한테 잘 배웠어요. 네. 엄마가 생각할 때 보라한테 이렇게 좀 저기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라가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쭉 신앙생활을 같이 이제 벌써 이렇게 해온 거잖아. 근데 보면 그래도 여지껏 이렇게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도 좀 있거든. 근데 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감사한 면이고, 또 그 뭐랄까 매사에 지금 보면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할 때 보면 그것도 참 감사하잖아. 엄마 예를 들어 무슨 일 있을 때 걱정부터 하거든. 사실은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입으로는 기도해야지 그래도 막상 닥치면 막 걱정하고 막 이러는데 에스더는 안 그래. 엄마 기도 먼저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면은 배울 점이지.
항상 급하면은 돈 주세요. 급할 때 전화해서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할 때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때 보면 아 그래도 많이 컸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철은 없죠. 다 똑같이 애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진짜 태어나서부터는 진짜 이쁘잖아. 뭐 다 하라는 대로 다 따르고 뭐 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너도 우리 집에 와서 알겠지만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유미가 다니던 중학교였거든. 근데 유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그 학교 들어가는데 30초밖에 안 걸려. 집에 문 나가서. 근데 갑자기 자기 일로 안 간대. 그 자기 애들이 보니까 싫대. 그 뒤로 돌아가겠대. 그래봐야 뭐 한 1, 2분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서 내가 막 얘기했는데도 아니래. 그때부터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아, 이건 내가 아닌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조그만 거잖아. 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한번 느꼈고. I would say my time I realized Katie was now becoming an adult was her freshman year of college, where we drove down there to drop off her stuff and say our last goodbyes. I told myself I wasn't going to cry because I was going to see her like time by time. I didn't cry in front of her because I didn't want her knowing that like I cared that much that she was leaving, because I was, at the end of the day, I'm her brother, so I always have to remind her that like I don't like her. I feel like that's my job. But when I got back into the car, I started crying because I realized that like my sister won't be in the house anymore with me. But I also realized that that was the moment where she now has to live on her own and like learn how to do stuff without our parents there or me nagging in your ear. So I think that's when I realized that Katie was now becoming an adult. 2학년 끝나고 여름방학에 뉴욕으로 인턴십을 갔을 텐데 그때가 팬데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서 이 캐리어 큰 거 2개 들고 막 이불 싸고 해서 이제 혼자 하우징 다 알아보고 가서 팬데믹인데 이제 코비드 백신을 안 맞았는데 이제 거기 갔는데 백신을 안 맞아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혼자 캐리어를 놓고 본인이 찾아서 파모시 가서 코비드 백신 맞고 들어가고 하여튼 3개월 동안 혼자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 보고 아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구나 라고 그때 느낀 것 같아요. That he has a girlfriend. He came to me and he asked permission to see if he can date this lovely lady, and we fell in love with her too. And so hopefully one day they can get married and have a family of their own. 아직은 제 딸인 것 같아서 아직 아직은 우물가에 내놓은 그냥 뭐라 그럴까 어린애 같아서 아직 품에 품고 싶어요. 아직 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라는 좀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아빠가 너무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어스틴 가게 된 거. 그렇죠. 이렇게 처음으로 네. 이렇게 거리상으로 떨어져 보고 부모한테서 떨어져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고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걸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도 이제 하는 나이가 돼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마 쌤이 대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가족 여름 여행으로 가는 중에 제일 막내 쌤이 우리 온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는 그 모습이 순간 너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청년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달라스에서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이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16살이 되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베프티즘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 이제 하라고 권면을 했을 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어스틴에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 침례 받았다고 베프티즘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서 어제 엄마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결단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구나. 그거야.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유학을 떠날 때였죠. 그래서 도훈이가 유학을 떠날 때는 이제 내 품 안에서
굉장히 많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태에서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스스로 잘해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이 다른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도훈이가 현실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너무 빨리 도훈이가 독립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결정적 시기는 도훈이가 유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생활의 불편함이나 학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도훈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자기 미래를 구축하는 게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은이를 기숙사에 보내주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3시간 반 동안에 그 차 안에서 눈물이 진짜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3시간 반 동안. 근데 그때 이제 생각났던 찬양이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 찬양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강물에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내려 보내면서 보내는 그런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모세를 맡긴다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절절히 다가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뭐 주은이 옆에서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가 없고 뭐 아플 때 간호해 줄 수도 없고 이렇게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은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졌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슈는 참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컴플레인, 불평, 원망, 불만, 투덜거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맏아들인데 맏아들이면서 동생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너그럽고 무슨 트러블도 없고 고집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그거 아빠 닮은 것 같아요. 그거 아빠 닮은 것 같고 마음이 되게 넓어요. 마음이 넓고 참 아들이지만 참 닮고 싶다 그런 면이 있죠. 그 장점. 단점은 뭐 하나 꽂히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잘 잊어먹는다. 한 번은 얘가 고등학교 때 엄마 오늘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닥치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엄마로서는 굉장히 막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나랑 그런 게 좀 달라 성격이 달라가지고 저는 미리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얘는 잊고 있다가 닥치면 막 이렇게 생각나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단점이긴데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날 내일 당장 뭐 그 2리터짜리 2리터 무슨 펫병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혼내고 이제 아빠가 마트를 가서 이제 또 사왔죠. 할 수 없이 이제 사오고 그 안에 내용물을 다 버리고 이제 다음날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오밤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근데 왠지 이제 약간 이 불길한 느낌 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방을 딱 가봤더니 그 페트병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하여간 안 그러려고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잘 잊어먹어요. 잘 잊어먹고 미리 준비 그런 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단점. 단점이 길었다. 주연이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을 대할 때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순전한 마음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은 자세를 고쳐 앉고 이렇게 귀담아 듣고 어그리 한다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자상한 거 지금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 부모가 뭐가 필요한가 엄마가 어떤 게 필요한가 저는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가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뭐 알바를 많이 해서 저한테 이제 큰 선물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자식이 이제 용돈 모아서 선물해 주는 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받고 그럴 때 기뻐요. 장점은 사실 리온이 장점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장점이라고 하면 그 엄마 아빠하고 친밀한 점,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일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혼자만 고민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쉐어해주고 물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가와 주니까 이제 굉장히 더 친밀하게 되고 저희들이 뭐 해줄 이야기는 별로 없기는 한데 이제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되게 친밀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He's a hard worker. He's very humble.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쌤은 그 상대방의 말을 잘 청정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고 어느 부분에서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미식가이고요. 음식 맛을 잘 구분하고 또 스테이크도 잘 굽는답니다. 보라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것 같아. 엄마가 볼 때 이렇게 모든 일에 좀 긍정적으로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준비를 잘해. 철저히 좀 잘하는 편이고 또 노력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자랑을 하자면 계속 학교 들어가면서 공부 잘했잖아. 올 A로 하이스쿨까지 마치고 그 어떤 게 다 프라우드 하잖아. 그치? 장점이고 또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 무슨 계획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결과물을 만드니까 프라우드하고 잘하고 있는 장점이지 그게. 예, 뭐 도훈이가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요. 도훈이는 나름대로 욕심은 좀 많겠지만 그래도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책임감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부모로서 좀 다행스럽고 좀 믿음이 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도훈이가 유학생을 해도 이제 믿음이 좀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도훈이한테 많이 맡기고 도훈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살 수 있도록 그건 이제 지원을 해주면은 되니까 큰 그런 점이 좋은 점이거든요. 우리 준이 장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준이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 민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 것,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들을 계속 이겨 나갔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단단해진 것, 그런 것들도 우리 준이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너무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가끔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이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성격인데 이 고집스러운 성격이 또 교원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뭐라 그럴까 어떤 것을 할 때 그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교원이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유미가 태어났을 때야. 왜냐하면 그 이제 내가 한국에서 그 이민 온 게 한국 나이로 40이니까 아마 39이겠지 그 만으로. 근데
오빠가 어렸을 때 무지무지하게 아팠어. 매년마다. 매년마다 그 중환자실 ICU에 맨날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이렇게 애를 케어하고. 그래서 애가 있는 게 무서웠어, 사실은. 이제 또 나면 그거 어떻게 키우나. 근데 그 엄마랑 이제 얘기했지. 야, 우리 캐나다 가면 거기 환경도 좋고 옛날엔 한국 못 살 때거든. 야, 그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 더 낳고 키우자. 딸이면 너무 좋겠다. 내가 맨날 속으로 당신 같은 딸 하나 낳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랬거든. 그래서 와서 유미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너무 좋았었어 그때. 그리고 막 태어난 게 막 너무 하니까 막 자랑스러워. 내가 막 애가 나왔다는 게 막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막 되게 좋아하고 그랬지. 매 순간순간 학교 생활이건 믿음 생활이건 자기 스스로 잘 해나가는 게 아마 제일 큰 저의 자랑스러움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찬조이가 4학년 때 이제 미국을 처음에 왔었는데 미국에 온 지 한 1년이 안 됐은 시점이었거든요. 애가 영어도 아직 잘 못하고 단어도 잘 모르는 시인데 학교에서 스펠링 비라는 거를 한다고 우연히 알아서 그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 리스트를 당연히 한국식으로 그냥 달달 외우게 시켜가지고 한번 학교 출전해 봤는데 학교에서 당당히 학교 대표로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위 랭크에 올라가서 중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교류는 그 장경에 부모님이 초청이 돼서 한번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4학년짜리 꼬맹이가 형 누나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스펠링 비에서 물론 그때 떨어지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신과 유스 때 같이 우리 유스들이랑 같이 그 라바고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하루는 그 라바고 우리가 그 선교하던 그 교회가 있던 그 마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낮은 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덕 같은 데 이렇게 같이 올라가 가지고 거길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우가 영어로 저는 이제 한국말로 마무리 기도하고 신우가 영어로 기도를 했는데 신우가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네, 저는 그때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신우한테 그때 이렇게 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신우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하는 교회와 그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해서 그때 참 자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형제들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트러블이 이제 아빠하고 사형제 중에 한 명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규원이가 형제들 편을 딱 들면서 방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속으로는 되게 좀 괘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그래도 형제들을 이렇게 잘 아끼고 형제들을 잘 돌볼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은 또 뿌듯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뭐 좋은 고등학교나 좋은 대학을 나오는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을 저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너는 잘 될 거야.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아빠는 너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지 항상 너 편이고 자랑스럽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아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온 시간 동안에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엘리멘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리고 영어가 완벽하지 못해서 아이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 관한 학교 공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지 못하는 것. 그거는 늘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준 거. 그게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재혁아 몇 달 후면 세상에서 태어나 진짜 처음으로 아빠 엄마를 떠나서 먼 곳에 가서 진짜 어른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텐데 엄마가 3가지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첫 번째는 어찌됐든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거 월급을 받을 텐데 월급의 3분의 2는 무조건 저금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중에 무엇을 사야 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금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숨쉬기 힘들 만큼 힘든 시기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꼭 너를 생각하고 있는 아빠, 엄마, 형, 그리고 소영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힘들 때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전화해서 너의 답답한 마음을 풀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면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3번째는 가족을 제외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스티븐이 되기를 바래. 스티븐 사랑해. 일단 아빠 엄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상호를 지지하고 함께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뭐 제가 최근에 막 우리 그 홍이삭 씨의 그런 내가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내고 했는데, 그 상호도 그 노래 가사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랑하는 상호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정말 그 믿음의 우리 선배였던 다니엘과 좋은 친구들처럼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아들, 그리고 또 오빠, 그리고 또 손주, 또 친구, 그리고 또 언젠가 더 장성화하면 좋은 남편, 또 아버지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상호한테 항상 하는 말은 그건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항상 네 편이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엄마 아빠를 믿고 너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너를 안 믿어도 엄마 아빠는 너를 믿고 너를 응원한다는 얘기를 상호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또 이제 건강하게 또 사회에 첫 발을 디뎌서 이렇게 물론 학교는 아직 졸업은 안 했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저는 그래요. 주영이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회생활을 아주 원만하게 또 잘 해나가고 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열정을 갖고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쪽을 잘 이렇게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네, 저는 제가 주영이 키우면서 이제 21살이 됐으니까 주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주영아, 주영이는 우리 엄마 아빠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큰 부모님이 뒤에 계신 거 알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영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잠깐만요. 엄마가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하고 너의 관계가 잘 바로 서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 관계도 잘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주영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모든 시선을 맞추면 주영이의 삶이 하나님한테 맞춰져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데 주영이 삶이 쓰여질 거야.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뜻이 주영이한테 어떤 뜻이 있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길 바래. 우리 주영이는 아빠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축복한다. 여지까지도 참 잘해왔고 앞으로도 참 잘할 거라고 엄마는 꼭 믿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더 뭐 하나님 앞에 기쁜 딸이 됐으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고 엄마가 항상 말했듯이 엄마의 딸이기 전에 엄마의 베스트 프렌드인 거 알지?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자. 사랑해. Don't work yourself too hard. You've been through a lot, so now just relax. Just know that don't strain yourself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I still need somebody to text to about everything that's going on. And she's always the first person I text when something happens in my life. And so I need her to know that she still has to stay alive so I can still text her every night. 늘 힘들 때 아니면 기쁠 때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서 같이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늘 옆에 있을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아버님도 한마디. Me too. 에리카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에 졸업하는 모든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쌓아왔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아마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에리카와 모든 학생들, 졸업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특히 엄마의 삶을 볼 때는 운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너무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열매. 그리고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운수를 낳았던 일 같아. 그래서 운수한테 늘 고맙고 한 번도 운수는 떼를 쓰거나 그랬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면 힘들다고 엄마 아빠한테도 좀 얘기하고 그리고 운수가 힘들 때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등 뒤에 있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수가 좀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는 가끔 스탑하고 운수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리고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그리고 아픈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겠지만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Encouragement for Brandon is to continue to be perseverance and keep working hard and be humble and follows God's guidance and His words and continue to be who He is. And we're really proud of him. 나라가 항상 주님 품 안에서 같이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아빠는 소원합니다. 네, 저도 저희 나라가 여기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어스틴에 그렇게 혼자 가서 생활하고 액지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는 나라가 믿음이 굉장히 많이 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혼자 가서 그렇게 생활하면 아무래도 흐트러지기도 쉽고
교회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가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정말 엑지교회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믿음이 또 자라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뭐 프라우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요. 항상 우리 그 아이들이 3명 있는데 하나님을 평생 도록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나라가 계속적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딸로 앞으로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우리 지영이는 내가 아빠는 쩡이라고 그러는데 엄마, 특히 아빠가 우리 지영이 늘 사랑하고 또 해나에겐 아빠하고 엄마가 늘 뒤에서 응원하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고 또 아빠하고 엄마는 지영이를 all the time 사랑한다는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네. 네. 지영아, 지영이가 태어났었을 때, 딸아이를 참 기다렸었었는데, 지영이 태어났었을 때 저희 너무 기뻐서 좀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런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지영이가 자라서 또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됐는데요. 정말, 축하하고, 지영이 통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신났고 기뻤고 좀 웃겼고 즐거웠던 그 추억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지영이를 돌이켜 봤었을 때. 그래서 지영이한테 또 우리한테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였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지영이를 선물로 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영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있으니까 늘 힘내기를 바라고 또 네, 우리는 지영이의 영원한 편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영이 I love you. I love you, 지영이. UT 졸업을 축하한다. 참 앞으로 삶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며 그분에게 너의 삶의 방향과 계획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란다. 졸업을 한다고 하니까 참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발을 디뎌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갈 텐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열심히 하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이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난관도 있겠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헤쳐나가면은 큰 문제 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고 또 인생은 멀어요. 장거리 마라톤이야. 그러니까 긴 장래를 보고 차분차분 조금씩 자기 실력도 쌓고 이렇게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보라야 사랑한다 아빠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보라는 잘할 거라고 엄마는 믿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백그라운드가 돼줄 테니까 너무 막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혼자 고민하고 막 그러지 말고 같이 헤쳐나가자고. 그리고 잘할 거 믿으니까 엄마는 걱정 안 해. 찬조가 졸업 앞두고 그동안 스틴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걱정도 안 끼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무엇보다도 네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바프티즘도 받고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잘하고 있다는 거 내가 믿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찬종아, 항상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도록 엄마 아빠가 뒤에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그냥 있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우리는 해피한 거 알지? 찬종아 사랑해. 항상 우리 아빠 엄마는 찬종이 뭐 다른 면보다 가장 이제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거는 이제 안 아픈 거, 건강한 거, 이제 그게 항상 우리 찬종이한테는 첫 번째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건강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찬종이가 되길 바란다. 신우야, 이제 졸업을 앞두고 신우가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또 고민도 많고 하고 또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신우는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이제 22년 가까이 신우를 보면은 신우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아빠 눈에는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 살아가면서 또 생활하면서 이렇게 계속 굴곡은 있지만 신우가 계속해서 이렇게 더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전에 한번 아빠가 신우한테 좀 쪽지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신우는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너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빠는 너를 지지할 거라고, 그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신우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신우가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항상 신우와 함께 한다는 것, 이렇게 신우가 알았으면 좋겠다 했어. 하나님 안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기도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나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충분히 건강하고 잘 살고 있고 신우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신우 이기적인 거 아니니까 신우 앞길만 생각하고 오히려 엄마 아빠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러나 그것이 미안하지만 너에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신우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서 계속 지금처럼 잘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아무튼 그냥 고맙다는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고 고맙고 사랑해 신우야. 전해주고 싶은 말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항상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규원아, 엄마는 우리 규원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사랑하고 우리 규원이가 우리 엄마 아빠의 둘째 아들로 와준 게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규원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항상 믿음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도 계속 이루어 나가면서 정말 멋진 남자로 자랄 거라고 믿는다. 한규원 사랑해. 교훈이 이제 곧 볼 텐데 또 반갑게 만나서 재미있게 함께 또 여행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좀 이따가 보자. 사랑해, 한규원. 도훈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도훈아, 항상 자주 통화는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도훈이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도훈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도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도훈이는 잘 할 거라고 믿고
현재까지 잘 해왔던처럼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고 그 결과가 어찌하였든 현재 최선을 다했으면 후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가 챙겨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다른 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또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하는 일들이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너의 장점이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실패가 오거나 난관이 부딪혔을 때도 좌절하지 말고 항상 뒤에 엄마와 아빠, 그 다음에 동생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믿어. 준아, 우리 준이가 엄마의 딸이라서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 준이가 아닐까 생각하거든. 지금까지 엄마 아빠 따라다닌다고 참 고생 많았는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준이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늘 준이 편이시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늘 준이 편이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준이 늘 힘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준이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또 흘러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준아, 많이 사랑한다. 사랑해. 저는 우리 주은이 같은 경우는, 주은이는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딸인데, 어디 가든지 그 주은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이렇게 빛을 발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주은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그런 우리 주은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아빠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만남의 그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이 있고 열린 문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주은이한테 늘 언제나 있기를 기도한다. 유미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테 또 그다음에 오빠한테 이렇게 세상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유미만 생각하면 이게 어리잖아. 아직도 나한테는 이제 어린데 막 항상 안타까워. 막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고 막 보호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항상 힘 잃지 말고 엄마, 아빠, 하늘에 있는 엄마, 땅에 있는 아빠, 또 오빠가 항상 너를 응원하고 항상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게 다야. 유미야 사랑해. 무지무지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사랑해. 그 얘기 하고 싶어. Brandon, mommy loves you and we love you. 나라 사랑해요. I love you, 지영이. 지영이 엄마 아빠 늘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아들. 사랑해. 상호야 사랑한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예원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지영. 응원할게. 화이팅. 파이팅! 항상 사랑하지. 엄마가 어느 누구보다도 엄마의 베스트 딸이고
정말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자. 우리 딸 화이팅! Love you. 우리 사랑하는 데 하트 한번 알려줄까? 빨리 하트. 은서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사랑해. 도훈아 사랑해. 사랑해, 도훈아. 졸업 축하해. 졸업 축하해. 주은아, 우리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